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을 세상에서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수치 정보를 나타내는 방법,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라는 게요, 경제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정말 강력한 도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또 우리를 속이기에 가장 좋은 도구이기도 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언뜻 보면, 와, 뭔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래프는 복잡한 데이터를 한 편의 이야기처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멋진 도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교묘하게 설계돼서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를 어떻게 명확한 시각 정보로 바꿀까요? 비밀은 바로 네 가지 기본 그래프, 이 강력한 도구 상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죠. 그래프의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숫자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꿔서 그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로축이랑 세로축, 이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관계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공식 딱 보면 명확하죠?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명확하고 수학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파헤치는 학문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경제학 그래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시계열 그래프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를 추적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래프죠. 이야, 이 그래프가 바로 시계열 그래프의 아주 교과서적인 예시입니다. 보세요. 가로축은 시간, 즉 연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1인당 GDP를 보여주죠.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죠. 아,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해 왔구나 하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도구는 삼포도입니다. 이건 서로 다른 두 변수 사이에 혹시 무슨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 어떤 패턴이 숨어 있을까? 이런 걸 찾아낼 때 쓰는 그래프예요. 이 삼포도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 찍혀 있는 점 하나하나가 바로 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가로축은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즉 1인당 GDP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여줘요. 점들이 전체적으로 어때요?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경향이 보이죠?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구나 하는 양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도구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거죠. 바로 파이 차트입니다. 피자 조각처럼 생겼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각각의 부분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구성비를 보여줄 때 정말 최고입니다. 자, 이 파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2018년 미국 노동인구의 학력 분포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각 조각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문대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35%로 가장 큰 조각을 차지하고 있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도구,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건 여러 항목들의 값을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싶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아주 강력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미국, 중국, 방글라데시 이 세 나라의 1인당 GDP 성장률을 아주 명확하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대의 길이만 딱 보면 어느 나라의 성장세가 가장 가팔랐는지 바로 알 수 있죠? 보니까 비율로만 따지면 방글라데시가 가장 높았네요. 자, 이렇게 경제학자의 기본 도구들을 모두 익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유용한 도구들이 어떻게 우리 눈을 속일 수 있는지 그 교묘한 함정들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거든요. 데이터를 꿰뚫어보는 눈을 기르기 위한 핵심이니까요. 잠시만 더 집중해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날카로운 관찰력을 한번 시험해볼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두 개의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요. 놀랍게도 이 둘은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왼쪽은 전체 기간의 GDP 변화, 오른쪽은 특정 구간만 딱 떼어내서 확대한 그래프입니다. 차이점 찾으셨나요? 네, 바로 세로축의 시작점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축을 0부터 시작하지 않고 중간부터 뚝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작은 하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제가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엄청난 폭락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절단된 축이라는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프의 세로축이 0에서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변화도 무슨 엄청나게 극적인 사건처럼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땐 다른 거 보기 전에 항상 축부터 확인하는 습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누락 변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두 변수가 뭔가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둘을 모두 움직이는 숨겨진 진짜 원인, 제3의 요인이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예시죠. 아니,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적이 떨어진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여기에 과목의 난이도라는 숨겨진 변수, 즉 누락된 수를 딱 넣어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어려운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 시간은 길겠죠. 하지만 성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역인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생각하는 아주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예요. A 때문에 B가 일어난 건데 B 때문에 A가 일어났다고 착각하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역인관계의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를 많이 하니까 성적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반대는 아닐까요? 원래 그 과목을 잘하고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성적도 좋은 건 아닐까요? 이처럼 인과관계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일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읽는 기본적인 방법부터 그래프 뒤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함정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새 도구함을 장착하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데이터를 꿰뚫어 보기 위한 3단계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그래프를 보면 무조건 축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두 변수 사이에 뭔가 흥미로운 관계가 보이면 혹시 이걸 조종하는 숨겨진 변수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셋째, 상관관계가 보인다고 해서 섣불리 이게 원인이고 저게 결과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석가의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신문에서든 인터넷에서든 어떤 그래프를 마주치게 되면 스스로에게 꼭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그래프는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걸까? 그리고 혹시 무언가를 감추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